네,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혁신 역량, 그리고 산학 협력,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산학연 우리 관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행정이라든지 R&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산학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의 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죠. 그 핵심에 일자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이 정부의 정책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뭐 산학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같이 풀어나갈 큰 숙제인데요. 이 고용 문제 핵심에 바로 이 구조가 이 고용 구조 세 나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뭐 독일 굉장히 지금 이제 고용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고요. 일본 최근에 아주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그 두 나라 비교에 우리가 딱 그 고용의 그 그래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뭐 가운데 부분 지금 허리 부분이 하나도 없죠. 80%가 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닥이다 이거죠. 결국은 동네 빵집, 치킨집,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R&D를 좀 하는 기업 뭐 한 기업 3만 개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 수출하는 기업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한 1달러라도 수출을 해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17%밖에 안 됩니다. 83%는 전혀 1달러 수출해보지 않은 아주 도메스틱, 전부 이 동네에 있는 기업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용이, 이 부분에 대해 결국 이 부분이 이 허리 부분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고용 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잠깐 어떤 뭐 정책을 만들어서 일부 회피할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를 굵게 해주는 혁신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장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고용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답이 없다를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파이팅을 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고 정말 밤을 새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지금 이 시장 경력을 갖고 있는 소위 뭐 1등을 하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 하고 있는 중국, 독일 뭐 이런 순서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거 선진국이 대부분 선진국이라 하면 세계 시장에서 1등으로 먹어주는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뭐 우리 서울대에 있는 교수분들이나 많은 분들도요. 이탈리아 그러면 조상을 잘 만나서 관광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알프스 산맥 그 남쪽에 통신이 자동차니 부품이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시장 1등 하는 물은 228개입니다. 이탈리아는 산업국가입니다. 지금 홍콩은 지금 뭐 그 삼각주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이노베이션의 허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홍콩 정부에서 엄청나게 중국 정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해서 한 대충 홍콩까지 한 반 틈 정도가 아주 정확하게 오버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꼴까닥 한다는 얘기죠.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쯤이면 중국으로 이제 1등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리스키하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이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출이나 수상기업, 그중에 이제 그 수상기업들만 뽑은 건데요. 무역협회 데이터입니다. 1등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750억 불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 3등, 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불, 50억 불, 뭐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억 불, 뭐 1조 단위로 끊어봐야 1조 단위 끊어봐야 한 뭐 몇 개 기업 안 됩니다. 1억 불까지 끊어서 한 1000억인데요. 1억 불이면 1000억 정도 가지고 수출 예상 받은 기업들이 돼야 대략 한 100개 미만이죠. 그걸 내려서 100만 불 정도, 10억 원인데요. 100만 불 정도 수출하는 기업들까지 다 끌고 내려야 우리나라에 한 3,000개. 결국 아까 소수의 아이템만 문제지만 아주 소수의 기업이
몰빵하고 있는 구조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가 태클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하는 사람들의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미국도 무역 흑자를 만들고 있고 합니다만 중국의 무역 흑자가 제일 크죠.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가 제일 큰데, 저 부분이 이제 만약에 손상이 돼서 저 부분에 데미지가 가게 됐을 때 우리 이제 바로 이제 무역 적자로 들어가게 될 텐데,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 무역 적자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 일본이 첫 번째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대입 수입 의존도가 무역 적자를 200억 불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일 가장 크고요. 단일 나라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제가 뭘 뽑았냐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1억 불 이상이면서 50% 이상 의존하는 물건만 뽑아왔습니다. 무역협회 데이터인데요. 저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심지어 일본에 100% 의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저 90% 이상들인데 저게 TV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저게 반도체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이거 역시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어박스라든지 뭐 철강에 들어가는 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60%,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 제품들의 핵심 역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아웃소싱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그런 소위 동경에서 수도꼭지가 잠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사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일 이 무역 적자 200억 불 이 정도가 한 30년째 거의 좀 변동 없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무역 적자를 만들게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니, 샤프, 마수시다 이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다이니폰 프린팅 들어보셨습니까? 구라시키 들어보셨습니까? 전부 다 일본의 강소기업들입니다. 우리의 무역 적자를 만들게 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강소기업이다. 제가 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고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독일하고의 무역 적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까지만 해도 거의 독일하고 무역이 밸런스였습니다. 그러다가 11년부터 이제 무역 적자 조회가 한EU FTA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2011년, 12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커져가지고요. 한 150억 불 정도 지금 무역 적자가 되는데, 물론 저 중에는 뭐 자동차, 뭐 아우디라든지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기업 현장에 보면은 베어링, 그다음에 슬라이더, 모터, 드라이버 이런 산업 아주 핵심 부품들이 독일에서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하고 기술 경쟁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역시 그거 만드는 기업들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아주 자그마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단단하게 수출하는 그런 강소기업들이죠. 우리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독일 기업 역시 강소기업이다. 독일 제조 경쟁력의 사실 원천이라 얘기해도 다름 아닌 이것이 바로 프라운호퍼 사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야에 포커스하기보다는 독일의 저변 산업의 경쟁력을 골고루 키우는데 역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기업 대비 독일 대기업 대비 연봉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저길 저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는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에다가 내가 거기서 이렇게 되면 내 커머셜라이즈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근무했다는 그 경력만으로도 아주 내가 좋은 회사로 내 스카웃돼 간다는 아주 큰 전통이 있는 거죠. 왜? 기업이 필요한 첨단 기술을 하니까. 많은 우리 분들이 미국 하면은 거기 큰 기업들 무슨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또는 무슨 테슬라니 이런 큰 기업들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있어서 미국 리딩을 한다. 예,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은 지금 그 혁신의 바퀴 들어가 있는 그 이선에 서 있는 기업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들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지금 1등 하는 회사인데요. 미국 우리가 표면에 대해서는 큰 기업들 몇 개로 도미네이트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좀 혁신의 바퀴를 돌리는 무지무지한 기업들이 이 산에 쫙 써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혁신의 핵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천 데이터는 우선 심천 자체는요 서울의 한 3.2배 정도입니다. 경기도 좀 작고요. 인당 GDP가 24,000 우리나라랑 거의 같습니다. 심천 자체로는 우리나라랑 거의 인당 GDP가 같아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4%. 예.
뭐 거의 10년 통틀어서 간 게 아니고 1년에 24%씩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업 수가 3년 만에 48만 개에서 60만 개가 늘어나서 1년에 20만 개가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인데요. 그중에 그냥 뭐 쪼잔한 기업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 기업 가치 10억 불 이상, 우리나라 1조 원인데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11개인데 지금 뭐 비행기 만드는 드론 만드는 DJI, 텐센트, BYD, 화웨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열 뭐 쭉 좀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제 특허 출원수 뭐 중국 1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부러운 개발자 아까 1,100만 명 인구 중에서 135명 13%가 개발자 및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의 13%가 R&D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아주 강력한 그런 생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천에 들어가면 뭐든지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기본적인 인프라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성입니다. 따샤챙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얘들이 1980년도에 저 심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건 사람이 필요하다. 중국의 심천의 생태계 돌리려면 여기는 아주 익스피리언스된 트레인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심천에다 어떻게 했냐면 저 중앙정부의 중앙에 북경대, 청와대, 하르빈 공대 중국의 넘버 1, 2, 3 대학들인데 여기를 전부 다 엄청난 돈을 줘서 거기다 분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경대, 청와대, 하르빈 공대들이 그 이 유니버시티 타운이라고 거기에 그 심천 지역에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캠퍼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방과기대까지 최근에 합류해가지고 그 네 대학에서 심천에 필요한 엔지니어와 심천에 필요한 그 소위 이 사람들 전부 다 배출해냅니다. 이 친구들은 가서 보니까 뭘 하냐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글로벌 페이턴트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글로벌의 수트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프랙티컬 케이스를 가지고 심천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대에서 근무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학 교수 중에 한국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 또 꽤 많이 하고 대가 30대 초반 중반 된 친구들인데 우리 한국어들은 전혀 뭐 손색 부족함이 없을 친구들인데 거기서 북경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분위기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에 있는 자기 동기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내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들어갈까? 저기가 몰빵하고 있는데 여기 심천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퍼추니티 찾아서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 이 생각으로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저기는요, 참 재미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용산이나 청계천에 있던 그것에 큰 확장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글로벌 악셀레이터 그리고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간단합니다. 내가 요거 아이디어에 요걸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딱 갖고 저기 가면요. 우리나라 보통 이 아이디어 있으면 이걸 내가 이 부품을 어디서 찾지부터 시작해서 뭐 돈은 어디서 구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누구한테 갖다 팔아야 되고 이걸 누가 만들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단 딱 가져가면 거기서 바로 요거 들어가는 부분 광동석에 누가 제일 싸게 만들고 요거는 누가 잘 만들고 금형은 누가 잘 뜨며 가격은 얼마에 딜리버리는 얼마 2주 만에 결판이나 이게 되는 물건이냐 안 되는 물건이냐 이거 되는 물건이냐 그리고 얘들이 투자까지 해. 투자도 해요. 글로벌 악셀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그 다음입니다. 전 이거 깜짝 3W 카페. 저게 평일날은 커피숍이에요. 저는 저게 중국에 돌아갈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일날 커피숍인데 웹사이트가 있어. www에서 3W예요. www.에서. 그게 3W인데 그게 들어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걸 내가 좀 피치 좀 하고 피치라는 건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커피숍에서 오케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당신 10시 시간 잡아줍니다. 그러면 딱 요만한 테이블에 딱 와서 거기에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돈 갖고 온 사람이 딱 앉아요. 100만 위안, 200만 위안씩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 뭐 프로포 쓸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거기서 그래? 너 해봐. 정부가 개입하는 하나도 없어요. 기술 제안에 대한 즉석 투자가 거기서 결정되고 그 다음 기술자와 투자하고 즉석 미팅.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팁스라든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모태펀드 만들어서 막 돌리고 있잖아요. 예? 저기 하나도 없. 저게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제일 열받는 게 저겁니다, 사실은. 저러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똑같이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투자할 수 있다. 야, 그래? 이거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거냐. 생태계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세계의 생태계가 심수술하고 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챌린지하고 에너제틱하고 그다음에 똑똑한 친구 전부 심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학위 한 83%가 지금 대학하고 연구소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인더스트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대학하고 출연연구소 가니 대체 소는 누가 키워요? 소 키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제일 급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 SCI 논문 위주의 이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이 제도를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 바꿔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부 논문 기술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 지금 교수들이나 연구는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석사, 박사 전부 논문 기술자로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네이처, SCI.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이들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해서 결국 논문 기술자 양산하는 것이 대한민국 석사 박사 과정의 현실이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산학협력이 단순히 기업에만 도움되는 기업의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임팩트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지역 풀뿌리 산학협력을 한번 좀 해봤어요. 예? 이게 뭐 정부에서 이게 아니고 정말 아주 민초들, 저 지방에 있는 기업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 대학하고 연결해서 거기 돈 조금씩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거기에 한 기관에 1억씩 드렸어요. 1억씩. 10,000원은 1억씩 딱 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산학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그 교수님들 돈을 드리고, 거기서 기업은 지금 이런 R&D 인력에 갈급하니 거기 산학협력할 때 이 인력을 같이 투입해서 같이 교육시키고 R&D 같이 해주고 그러면 이 인력이 몇 달쯤 되면 그 기업이 당연히 목말라하고 필요한 인력이 될 테니까 당연히 채용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라. 그랬더니 제가 5억 딱 썼는데요. 6개월 만에 120명 취업했어요. 저 기업, 저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산학협력하는 교수님들 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전부 지방대학이에요.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정말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두 명씩 꽂아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되는구나. 이게 산학협력 생태계라는 게 이게 어떤 우리나라 글로벌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임팩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먼저 실험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요. 예스. 이거를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요. 풀뿌리 산학협력을 부르고 싶습니다. 풀뿌리 산학협력을 좀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 산학협력 프레임. 정부에서 이거 해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생태계만 만들어주고 정부는 빠져라. 풀뿌리 산학협력 프레임. 이걸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어떤 우리 정부의 혁신 로드맵에 같이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 로드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강석 육성 이코어로 일자리 창출 이코어로 대한민국 선진국 전부 세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 키워드는 산학협력이고 그리고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다.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급한 것이 이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해봤지 않습니까? 맨 땅에서 학생들 3명 데리고 제가 맨 땅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사실 창업을 해서 20년 동안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명 정도 직원 되고 한 매출 한 올해 한 1,200, 300 정도 할 것 같은데요. 한 7, 80% 글로벌 시장의 비즈니스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우리 키스텝 와서 이런 자리로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